9.13 부동산 대책 이후 그동안 상대적으로 좀 소외되었던 대형 평형에 대한 전망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드림부동산 투자연구소 대표 정창래입니다. 자, 이 9.13 대책 이후에 지금 시장에 대한 변화가 여러 가지로 지금 나오고 있죠. 지금 어찌됐든 이제 지금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에 지금 가격 상승은 멈춰져 있고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이제 강조해 드리는 거지만 특히 이 부동산 시장은 정부의 손이 항상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의 손이 개입을 하게 되면 시장 또한 그거에 맞춰서 또 변화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해 드린 강의는요. 9.13 대책 이후에 이 중대형 폐형대나 대형 폐형대는 앞으로 또 어떻게 움직일까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우리 상대적으로 이제 그동안 이 아파트 시장을 한번 살펴보면 소형이라던가 중형 평형대가 상대적으로 가격에 대한 상승폭이 좀 높았었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뭐 여러 가지로 뽑을 수가 있는데 뭐 1, 2인 가구가 이제 계속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1, 2인 가구가 증가를 한다라는 의미는 당연히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소형 평형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강남 쪽도 이 아파트 가격 상승률을 한번 살펴보면 소형 평형이 다른 평형대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아파트 평형이 작을수록 더욱더 가격에 대한 상승폭이 높았다라는 거죠. 자, 그럼 9.13 대책 이후에는 앞으로 시장 환경이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제 하나하나 좀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번에 준비해 드린 거는요. 일단 임대사업자에 대한 내용과 그 다음에 이제 보유세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임대사업자가 혜택이 축소가 됐고 또 보유세가 강화가 되면 앞으로 이 대형 폐형 때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예. 자, 보시면 자, 기존 안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임대사업자에 대한 이 9.13 대책 이후에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이 축소가 됐죠. 자,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이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취득세 감면이라던가 재산세 감면, 그 다음에 뭐 종부세 합산 배제, 이런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데 거기서 가장 중요하게 이제 보셔야 되는 점이 바로 양도소득세거든요. 양도소득세. 사실은 우리가 재산세라던가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에 비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혜택을 받는 부분이 적죠. 예,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양도소득세와 관련돼서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이 축소된 거를 먼저 말씀드리면, 자, 기존에는 우리가 장특공 공제라던가 100% 세액 감면 제도가 있었어요. 그죠? 자, 우리가 장특공 공제는 어떤 거예요? 장기주택 임대사업자가 8년 이상 보유를 하면 50% 감면, 50% 이제 장특공 공제 해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년짜리 같은 경우에는 70% 공제 해줬죠. 자, 이 공제율이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이 공제율과 관계에서는 제가 지난 그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정리해 드렸을 때 그 내용에 쭉 나와 있습니다. 예, 그 강의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00% 세액 감면에 대한 내용도 있었죠. 이거는 양도 세액에 대해서 100% 감면해 주는 거죠. 반면에 100% 세액 감면을 해주는 대신에 감면되는 세액의 20%는 농특세로 내세야 된다라는 거, 예, 여러분 알고 계시죠? 예, 뭐 제 강의 계속 들으신 분들은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제.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근데 이 기존에는 이런 혜택을 줬는데, 자, 이런 혜택 자체가 기준점이 있었어요. 기준점이 어떤 거냐면, 전용 면적에 대한 제한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금액에 대한 제한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면 뭐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에 시세는 한 40억 정도 간다. 라는 주택도요,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서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라든가 이 100% 세액 감면에 대한 혜택을 그대로 이제 받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번에 이제 바뀐 내용이 어떤 거냐면 이 금액 조건이 신설이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이 축소가 된 내용들이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에 엔드 조건입니다. 이하에
금액 조건이 이제 신설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정 금액 이하일 때만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100% 세액 감면을 해 주겠다라는 거죠. 근데 그 조건이 뭐냐면요. 수도권 지역은 6억 원이네요. 네, 수도권 지역은 6억 원이고요. 비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에는 3억 원 이하로 이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이 축소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그동안 이제 투자자들이 보통 이런 임대사업자를 활용을 해서, 그러니까 가격은 높더라도, 뭐 시세가 뭐 12억, 15억 정도 가더라도 전용면적 80제곱미터 이하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라든가 아니면은 100% 세액 감면에 대한 거를 받아볼 수가 있었잖아요. 자, 그런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서울 수도권 지역에 좀 입지가 좋은 지역의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게 앞으로는 신규 취득분은, 그러니까 신규로 9월 13일 이후에 신규로 취득한 거는 이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도 그 혜택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런 그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의 시세가 어느 정도 되는 주택을 매입해서 투자하려는 투자자들의 유입이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예,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아셔야 될 게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 있잖아요.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그 혜택은, 그러니까 전에 있던 혜택을 종전 규정을 그대로 적용받는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이 축소가 되면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서울 지역에서 좀 괜찮은 입지에 살려는 투자자들의 유입은 줄어들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높습니다. 예, 상당히 높고요. 자, 그 다음에 임대사업자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렸고, 자, 이번에는 한번 보유세 개편 한번 볼까요? 예, 보유세 개편. 자, 보유세 개편과 관련돼서도 제가 한 2번 정도, 제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한 3번 정도 제가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것도 제 지난 강의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조금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지난 강의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앞으로 지금 이제 보유세 개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공시가격을 현실화한다라는 거죠. 예, 공시가격을. 그러니까 공시가격을 이제 현실화가 되면, 이 공시가격을 현실화를 하게 되면 당연히 뭐 이제 기준시가라든가 공동주택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재산세 아니면 종부세에 대한 기준점이 올라가 버리는 겁니다. 올라가 버리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가세 표준 자체가 올라가는 거예요. 자, 공시가격 현실화. 그 다음에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지금 내년부터 5%씩 지금 100%까지 올린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이 종부세의 기초가 되는 과세 표준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여러 번 강조해 들었습니다. 다주택자. 여기서 다주택자라고 하면 그 3주택, 아이고, 이게 좀 커졌네요. 자, 이 다주택자라고 하면 여기서 3주택 이상이라던가 아니면 규제 지역 내 2주택 이상은 다주택자로 봅니다. 그래서 다주택자에 대한 세액 부담 상한이 지금 상향됐다라는 거죠. 지금 150에서 300%로 상향이 됐잖아요. 자, 이렇게 지금 보유세 이제 개편이 이제 된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요. 자, 그렇게 지금 당장은 괜찮아요. 지금 당장은 괜찮은데 내년부터 당장 특히 2주택 이상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세부담 상한도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상향이 되고 공시가격도 현실화 되면 지금 내는 종부세보다도 훨씬 많은 돈을 종부세를 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게 뭐 종부세 폭탄이다. 이런 말, 최근에 이런 말도 많이 하는데 이 보유세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높아지는 겁니다. 그럼 보유세에 대한 부담이 높아진다라는 의미는 두 채를 보유하기보다는 아니면 두 채 이상을 보유하기보다는 당연히 똘똘한 한 채로 당연히 매입을 하려는 수요들이 당연히 증가를 할 수밖에 없겠죠. 이 똘똘한 한 채를 매입하면서 어떻게 매입해요? 부부 공동명의로 매입하겠죠. 예, 부부 공동명의로 매입하지 않겠습니까? 예, 부부 공동명의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1주택, 그러니까 내가 혼자 가지고 있을 때보다도 이 부부 공동명의 같은 경우는 더 이 가세 표준 자체가 낮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부부 공동명의를 이용해서 2주택 이상 보유보다는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가 많아진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제 하나하나 이제 판서를 통해 좀 말씀을 드리면, 자, 이런 내용이죠. 자, 지금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이 축소가 되면,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이 축소가 되니까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를 굳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에 맞춰서 매입을 안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동안 시장에서 소외되었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이상에 대한 수요자들도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채 이상 매입보다는
두째 이상 매입보다는 이 차라리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거기에다가 굳이 뭐 전용문서 85제곱미터 이하 맞춰서 매입할 필요가 없어요. 왜?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이 없기 때문에. 지금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라든가 아니면 100% 세액 가면 어차피 안 주잖아요. 어차피 기준시가 자체가 6억 이상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조금 더 넓은 아파트, 똘똘한 한 채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초과에 대한 당연히 수요자가 증가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상대적으로 그동안 사실은 우리가 이 중대형이나 대형 평형대 같은 경우는 뭐 서울 도심권은 그나마 괜찮았는데 이 외곽 지역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많이 소외를 받았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렇게 제가 좀 말씀을 드린다고 하더라도 주거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지역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그러니까 중대형이나 대형 평형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는 거지 상대적으로 공급량이 많은 외곽 지역 같은 지역의 중대형이나 대형 평형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진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 그거는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주거 선호도가 높은 지역에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가 생기고 그 다음에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이 축소가 되기 때문에 굳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맞춰서 매입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동안 조금 소외되었던 85제곱미터 이상의 아파트, 그러니까 초과되는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상대적으로 좀 가격에 대한 상승폭이 좀 높아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투자를 좀 검토하시는 분들과 이제 내가 뭐 다주택자다 아니면은 내가 30평대를 갖고 있다. 근데 거기다가 대형 뭐 40평대나 40평대 후반대 일로 좀 옮겨 타실 거를 좀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시장이 이렇게 변화가 되면서 당연히 조금 이제 그 중대형이나 대형 평형에 대한 수요자 선호도가 높아지니까 지금은 이제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갈아타기를 염두에 좀 두셔도 괜찮다라는 거죠. 예,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실수요자에 대한 그 매수 타이밍. 최근에 상담 문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9.13 대책 이전에는 지금 당장 매입해야 되나요? 지금 물건이 없는데 이런 이제 그 상당히 많았고요. 그 다음에 9.13 대책 이후에는 제가 상담을 해보면 언제쯤 매입해도 돼요? 조금 더 가격이 조정받을 것 같은데 조정받지 않을까요? 언제 매입해야 되나요? 이런 이제 그 매수 타이밍에 대한 문의도 상당히 지금 많거든요. 그래서 실수요자에 대한 매수 타이밍을 한번 말씀드리면 특히 이제 도심권이라던가 이런 지역 쪽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보면 자, 이거죠. 자, 지금 우리가 강남권 같은 경우는 재건축에 대한 입주 물량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강북의 뉴타운이나 재개발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꾸준하게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런 입주 물량이 나오게 되면, 입주 물량이 앞으로 꾸준하게 나온다라는 거죠. 근데 입주 물량이 나오게 되면, 현재 지금 입주권 상태로 있을 경우에는 뭐 이제 공동주택 가격이나 이런 게 안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입주권 상태에서 준공이 나게 되면 이제 공동주택 가격이 나오게 되고, 공동주택 가격이 나오게 되면 보유세에 대한 부담도 상당히 많이 높아질 거라는 거죠. 지금 입주권에 투자하셨던 분들의. 자, 거기에다가 지금 양도소득세까지 지금 강화가 됐잖아요. 그죠? 강화가 되면서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 부분이 축소가 됐기 때문에 이 현재 지금 입주권을 가지신 분들이 이제 준공이 난 이후에는 보유세에 대한 부담,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담 때문에 물건을 좀 내놓을 물건들이 시장에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분양시장 같은 경우에는 시장을 한번 양분을 해보면 수요자 시장과 투자자 시장이 있거든요. 근데 이 분양시장은 원래는 보통 청약을 많이 하잖아요. 실수요자들이 막 갈아타기를 하려고. 원래는 수요자 시장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분양권 시장이 워낙 좋았었잖아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대거 유입이 됐던 데가 이 분양권 시장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분양권 시장 같은 경우는 투자자가 그래서 대거 유입이 됐는데 이 투자자들은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해야 되는데 얘를 앞으로 입주권 상태에서 이 주택으로 바뀌게 되면 보유세에 대한 부담과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담 자체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렇죠? 내가 끌고 가기에는 준공이 나고 끌고 가기에는 보유세에 대한 부담이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이 지금 축소가 됐기 때문에 굳이 보유 쪽으로는 제가 볼 때는 움직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물량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이런 물량이 나오게 되면 이런 물량들을 좀 잡아보는 것도 괜찮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타이밍은 이런 물건들을
지금은 아닙니다. 당장 종부세에 대한 부담이 생기는 내년 이후에 이런 물건들도 매입을 한번 고려해 볼만 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번 시간에는요. 상대적으로 그동안 소외되었던 대형 평형에 대한 선호도가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이 축소가 되고 보유세가 개편이 되면서 어떻게 흘러갈지, 그 다음에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도심 내에서 신규 아파트를 구입을 하려면 이런 입주권 물량들, 입주권이 아파트로 변하는 시점에 이런 물량들이 나오면서 보유세에 대한 부담과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담이 생기면서 물량들이 좀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물건은 내년 이후에 한번 매입을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끝 마치도록 하고요. 예, 항상 제가 말미에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내용이 좋으셨으면은 꼭 좀 구독하기 버튼 좀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이 좋아요 버튼 옆에 또 뭐가 있어요? 알람 버튼 있습니다. 알람 버튼, 알림 버튼. 알림 버튼 누르시면 제가 강의한 내용을 제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꼭 눌러주시고요. 오늘 또 이 강의를 시청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좋은 하루 되시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